모든 새로운 길이란 용기 있게 내딘 낯선 곳에서 찾게 됩니다. 때론 잘못 들어선 어둠 속에서도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 끝내 자신의 빛나는 길 하나쯤은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공간을 꾸며야 되면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하되 최대한 이 공간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었고, 그리고 이 공간에서 뭔가 배를 만드는 일이 아니더라도 계속 생산적인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지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전국 유일의 실향민 집단 정착촌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 속초.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마음을 달래던 곳에서 이제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달래는 곳으로 변화해가고 있는데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뒤섞여 공존하고 날마다 솟아나는 새로운 이야기와 즐거움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도시. 희망과 화합을 꿈꾸는 속초의 오늘을 만나봅니다. 실향민 마을로 잘 알려져 있는 청호동 아바이 마을. 이곳에는 실향민의 상징과도 같은 갯배가 있습니다. 과거 마을과 시내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갯배는 이젠 관광객들이 한 번쯤은 체험해보고 싶은 속초의 명소가 됐습니다. 갯배는 일제강점기 속초항을 개발하면서 처음 생겨났는데요. 그 이후 모습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청호동과 갯배 나루는 예나 지금이나 잃어버린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길목이기에 이곳 실향민들에겐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수많은 이들이 생사의 고비를 넘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일주일이면 다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그날 이후 고향 땅을 영영 밟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향과 가까운 속초 청호동에 피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속초 아바이 마을이라는 것이 그때 그 이북 피난민들이 이 부산도 가고 뭐 거제도도 가고 그다음에 이 주문진 이쪽으로 많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고향 땅에 갈까 해서 북으로 간 것이 이 속초예요. 함경도 사투리로 할아버지를 뜻하는 아바이. 그 아바이들이 모여 사는 이곳은 실향민들이 집단으로 정착한 마을인데요. 머지않아 고향으로 돌아가길 기대했지만 무심하게도 세월은 흘러 반세기가 훌쩍 넘었습니다. 잠시 머무르는 곳이라는 생각에 임시로 지은 움집과 판잣집, 모래사장 땅이라 집을 짓기도 쉽지 않고 식수 확보도 어려운 곳에서 실향민들은 서로 의지하며 고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바이 마을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공간이었는데 그분들이 피난을 온 사람들이 재산이나 토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곳에 하나둘씩 정착해 살면서 그런 마을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향민들이 아주 모여 사는 정착촌으로 구성된 그런 형태를 띈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거처라고 생각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청동시대 우리 수열 구조라 그래서 땅을 파서 거기다 기둥을 세우고 뭐 이런 천이라든가 아니면 나무 가지를 통해서 이제 집을 만드는 그런 허름한 가옥 구조를 처음에는 초기는 그렇게 가꿨죠. 맨몸으로 떠나온 피난길. 다시 돌아가지 못할 거라곤 그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메마른 땅을 일구면서도 놓지 않았던 귀향의 꿈. 하지만 매일 눈을 뜨면 파도처럼 밀려오는 현실 앞에 방과 부엌이 갖춰진 집을 짓고 다음 계절에 먹을 식량을 매만지며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갯배는 어제에서 오늘로 건너가기 위해 꼭 필요한 생활수단이었는데요. 한국전쟁 이전까지 이용되던 갯배가 폐손되고 수복 이후 다시 만들어져 오늘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갯배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죠. 예. 거기서 오징어를 말려서 뭐 상품화해서 이쪽 그 뭡니까 시내로 들어와야 되는데도 그 갯배를 이용해서 전부 날라서 이제 가지고 오고 또 속초 중앙시장에서 이제 생활 필수품을 구입해서 오는 것도 그 배로 전부 교통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새로운 교량이 연결돼 갯배가 아니어도 시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지만 갯배는 여전히 고향으로 향하는 길을 이어주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청호동과 갯배나루 사이를 오가는 교통과 소통의 수단이자 한 배에 올라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이곳이 분단의 현장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실향민의 정체성과도 같은 갯배,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일한 실향민 집단 정착촌 아바이 마을은 이제 속초를 대표하는 문화이자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그 명물이 갯배죠. 그전에는 이렇게 돌아갔는데 전 보수 교통이 글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교량이 놓여져 있고, 그러나 거기 이제 그 갯배, 그 명물인 갯배는 아직도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줄을 끌어서 가는 갯배가. 속초라는 도시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먹거리죠. 지역의 대표 먹거리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중앙시장에는 1년 내내 새로운 맛을 찾는 여행객들로 북적북적합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먹거리 사이로 조금은 낯선 음식들도 눈에 띄는데요. 실향민 문화가 만든 이북 음식입니다. 통오징어에 속을 꽉 채워 얇게 썰어 계란옷을 입힌 오징어 순대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바닷가 도시답게 명태 식혜, 가자미 식혜, 젓갈류도 다양한데요. 실향민들이 즐겨 먹던 음식들이 이제는 속초의 대표 먹거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속초 같은 경우는 이제 원주민이나 그리고 이제 이주민이나 그리고 이제 일명 말씀드린 실향민이 이제 함께하는 아주 문화가 다양성으로 존재하는 곳이에요. 실향민 문화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북 문화인 거죠. 예, 이북 북한의 지금 흔히들 이야기하는 북한이라고 되는 지역에서 예전부터 지내오던 그런 생활 풍습이나 모습들, 언어들 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될 텐데 그분들의 과거의 모습 그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정착을 하셔서 살아온 한국전쟁 70년 전이니까요. 70년 동안 살아오신 그 모습 자체도 또 그 문화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바이 마을에는 함경도 특유의 매력을 지닌 음식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함경도는 동해안을 낀 해안지대와 산간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바짝물을 주재료로 하고 생선류를 알뜰하게 가공해 먹는 풍습이 있는데요. 때문에
감자나 고구마 전분을 이용한 냉면이나 국수, 속을 가득 채운 순대, 생선을 삭혀 만든 식혜와 젓갈 등이 주를 이룹니다. 이렇게 다양한 실향민 음식은 이제 속초를 대표하는 향토 음식이 됐습니다.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미식 체험이죠. 아바이 마을이 아니었다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이북 음식들. 조금은 낯설지만 새로운 음식도 과감하게 도전해봅니다. 사장님이 자세하게 먹는 방법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먹으니까 옛날에 이 실향민들이 이런 식으로 먹었구나 해서 옛날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조금 둘러보긴 했는데 아까 갯배도 탔거든요. 그래서 거기 끌어주시는 아저씨랑 같이 끌기도 하고 재밌게. 아바이 마을을 거닐다 보면 현대적인 감성이 느껴지는 공간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트 플랫폼 갯배인데요.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미술관으로 여행자들이 잠시 들러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벽에 걸린 사진을 통해 속초의 과거와도 만날 수도 있는 곳입니다. 말하자면은 이게 지금 컨테이너로 만들어졌어요. 이 컨테이너로 만들었던 이유가 이 컨테이너도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오대양 육지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물건을 날르고 그래야 되는, 정착하지 못하는, 거기에서 착안해서 우리 실향민도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고 고향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 컨테이너로 제작하게 됐어요. 아트 플랫폼 갯배는 아바이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지역 주민들과 여행자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트 플랫폼 갯배에 와오셨을 때 다른 사진을 보면서 속초에도 미군이 주둔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조금 의아해하기는 해요. 그러면서 제일 오셔서 제일 재밌게 얘기하고 제일 많이 머무는 사진이 이 사진이거든요. 이게 지금 지금 현재 있는 시청 뒤편에 그쪽에서 지금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남자분들 지금 이때는 뭐 한 15세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거 보고 되게 재미있어 하셔요. 그때 그 시절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한 건 속초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었습니다. 당시 속초는 동부전선 일대 군부대를 지원하는 군수지원 거점이었는데요. 일자리도 많아지고 살만한 곳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던 실향민들도 속초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아바이 마을에 정착한 지 60년이 훌쩍 넘었다는 실향민 1세대 김철환 어르신. 피난 당시 이야기를 묻자 앨범부터 꺼내시는데요. 지금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가족 사진이 그에겐 보물 1호입니다. 호주청에서 왔다고. 나하고 좀 다르지. 고향은 함경남도 북천군 신포 우남리라는 게 우남리. 일사후퇴 당시 나왔어. 그때 내가 13살이야. 13살. 그땐 일사후퇴 때 나올 때니까 한 3개월 만에 들어온다 그랬어. 3개월이면 이제 다시 들어오니까 잠시 나갔다가 오면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나왔지. 가족과 전부 나왔지. 당시 13살이었던 소녀는 전쟁통을 벗어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포항, 부산 등지로 내려갔지만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자 고향과 가까운 최전방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속초에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고향 땅을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한 세월이 벌써 70여 년. 제2의 고향이 된 속초에서 자식을 기리며 생활을 꾸렸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산처럼 쌓여만 갑니다. 우리 그 형도 그 이번에 나왔다고 월남에 나왔다고. 근데 우리 형님도 그 언제 꼭 좀 한번 만나봤으면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형편 봐서는 만날 그 기회가 없어질 것 같아. 이제 만약에 만나면 어떤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어이, 야, 할 말 있나? 뭐. 예. 고향이 생각날 때 어르신은 친구를 찾아갑니다. 근처에 사는 같은 고향 출신의 친구인데요. 고향을 떠나온 그때 살았던 옛집이 시선을 끕니다. 무너지는 집을 고쳐 세우기를 여러 번. 친구도 집도 그 시절 그대로입니다. 친구분이세요? 그럼 학교 같이 다니고 이랬다고. 나이도 동갑이세요? 아, 나는 한 살 위라고. 형님이시네 그럼. 그럼. 강경북도 명천. 여기서 얼마나 사셨어요? 예? 여기서. 여기서 내가 시집한 지 57년 되네. 이 집에 살다가 이 망가져가지고 일로 또 내려갔잖아. 이 집 다 망가져서 지금 못 써. 다 내려앉아서 지금. 다른 데는 다 새 건물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아직 이게 남아있어요. 예. 돈이 없으면 못 지니까. 다 망가졌어도 못 지니까 지금 막. 그리고 여기서 사실 때 기억이 나세요? 여기 시집 와서 여기 살았으면 여기 기억이 나지. 여기 온 지가 57년이니까 내가 여기 온 지가. 오래됐다. 오래됐지 뭐. 여기서 그럼 주로 계실 때 뭐 하셨어요? 하루 종일 뭐 배 댕기고 난 집에서 살림하고 아들 들고. 판자로 덧댄 지붕 아래 작은 방 한 칸에 부엌 하나가 전부였는데요. 이 좁은 공간에서 가족들이 복닥거리며 살았을 삶의 고단함이 그려집니다. 1952년 6월 속초읍에 사는 전체 인구의 45% 이상이 월남 실향민입니다. 하지만 휴전 이후 수산업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속초는 부산 다음으로 전국 2위의 어획골을 기록하는 등 인구가 더욱 급증했습니다. 속초에 살던 원주민들은 농업을 주업으로 농촌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반면 어업이 이루어지는 해안과 주거지가 밀집한 시내 일대에는 월남 실향민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속초의 주 산업을 실향민들이 주도하게 됐는데요. 1963년 속초읍은 인구 5만 명이 넘어 현재 속초시로 승격했습니다. 속초는 실향민들의 이런 기반을 통해서 실향민들이 도시 발전을 선도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향민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던 곳이었는데 한국전쟁 당시 이제 실향민들이 많이 정착하다 보니까 그 인구도 늘어나고 또 어업이 발전해서 속초시로 성격되었고 현재 뭐 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전까지 실향민들이 도시 발전의 근본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명태, 여름에는 오징어가 풍어를 이루는 속초라고 해도 가난한 실향민들에게 마냥 좋은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흉어와 수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수복지구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종종 긴장감이 맴돌기도 했습니다. 실향의 세월 70년. 실향민들에게 그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런 학구방집이 형님
있었을 때 루핑이라고 하는 거 있었었잖아. 기름 종이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비새지 않게 했었던 거. 루핑 끝난 다음 그 다음에 스레드가 나왔지. 루핑 다음에 스레트가 나온 거잖아. 루핑 다음에 스레드 나왔지. 그 다음에 이제 양철 된 거. 그 다음에 양철. 그렇지. 순서가 그렇게 되네. 루핑, 스레트, 스레드. 그 다음에 양철. 수복지 당시에 들어왔으니까 뭐 어디서 뭐 쌀 하나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없고 그냥 뭐 밑바닥에서 여기 저 앞에 청대사라는 데 있어 거기 나무를 해가지고 와서 불 떼지. 그 다음에 뭐 명태 말리고 오징어 말리고 그 다음에 하여튼 돈 될 수 있는 거는 아무거나 다 하는 거예요. 온 집안 식구가 다. 지금 뭐 시절이 좋으니까 뭐 아직 참 괜찮지만 그때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정말. 그래서 나 이 청호동에 말이야 가끔 오지만은 청호동에 옛날 하도 고생하던 생각해가지고 참 요즘 이 잘 되는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격세지감 느껴요. 예? 어떤 호기심 어린 그런 그리움 같은 거지. 그 이제 뭐 선배님이나 우리 부모님들처럼 정말 절실하고 뭐 마음 아픈 그런 기억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향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오히려 조금 밝고 굉장히 좀 자부심 느끼는 고장에 살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는 속초의 대표 관광 명소가 된 청호동 아바이 마을. 과거 그리움과 아픔, 분단과 냉전에 상처받은 공간에서 이제는 누구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힐링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실향민 문화와 관광 문화가 접목된 역동적인 곳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대를 불문하고 아바이 마을을 여행 코스로 꼭 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후 시대를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의 고단하고도 억척스러운 삶의 흔적을 되짚어보는 일은 곧 나의 역사를 발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청호동 아바이 마을의 상징은 실향민들이 나무 판자를 이어 얼기설기 지은 판잣집이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깔끔한 콘크리트 주택으로 바뀌었는데요. 하지만 이웃 간에 가깝게 교류하던 정겨운 골목길은 아직도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작고 허름한 집에서 고기잡이와 거친 막일로 자식들을 키워낸 아바이와 어마이들. 아바이 마을은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인재를 많이 배출한 교육연료도 유명했는데요. 이곳 골목에서는 우리네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식 사랑과 강인한 삶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한평생 걸어온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역사와도 같은데요.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보존한다면 눈물로 얼룩진 아픔이 아닌 희망이 싹트는 치유와 화합의 역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인적이 드문 작은 포구였던 속초는 실향민들이 정착한 이후로 어느 도시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산과 바다, 호수, 삼박자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는 짜릿한 즐길거리와 입맛을 돋우는 싱싱한 먹거리는 여행하면 자연스럽게 속초를 떠올리게 하는 요소들이 됐습니다. 저는 우선은 좀 되게 힙한 동네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한때 몇 년 동안 되게 서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왔고, 그리고 뭐 포켓몬 같은 것도 속초가 맨 처음에 잡혔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힙한 느낌? 그리고 산이랑 바다랑 같이 있는 곳 돼갖고 두 개 다 즐길 수 있는 좀 재밌는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쯤 좀 살아보고 싶은 곳? 요즘 속초는
삶의 여유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힐링을, 트렌디한 감성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신선한 자극을 주는 곳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각이 입혀진 지역의 옛 공간들이 여행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영랑호수 근처 솔밭에는 이름만으로도 호기심을 자아내는 미니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공과 골프채를 이용한 놀이라는 점은 골프와 같지만 일일이 사람 손으로 미장을 거친 일명 핸드메이드 코스라는 점이 이 공간의 유일무이한 매력입니다. 개성 만점 미니 골프장은 어느새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이 공간을 처음 만든 건 실향민 1세대 이춘택 어르신. 지금은 2세대인 이창배 씨가 가업을 잇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버지가 1963년에 개장을 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스스로 만든 거고요.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고, 그전에는 일제시대 때 송도, 원산 송도 해수욕장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를 이제 말로만 좀 들으시고,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면 참 재밌겠다라고 생각해서 1971년인가 70년인가 그때 17개의 코스가 거의 다 만들어졌죠. 예. 그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동안 쭉 해 오시다가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병이 나시고 이러시니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러다가 서울에서 내가 생활하다가 그래서 여기 시작한 지는 횟수로는 59년째, 제가 현지는 대를 이어서 하는 거는 지금 6년째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골프장 주변이 다 솔밭이었기 때문에 소풍이나 야유회 명소로 유명했는데요. 특히 1982년에는 처음으로 통금이 해제되면서 24시간으로 운영돼 성업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추억과 낭만이 깃든 곳이죠. 아버지는 이제 6.25 때, 1.4 후퇴 때 내려오셨죠. 저 부산까지 갔다가 이쪽에서 가장 먼저 진군했던 1군단을 따라가지고 와가지고 머물렀던 것이 속초. 다른 그때 피난을 같이 왔던 분들은 저쪽으로 서울로 가셨는데 아버지는 여기에 계속 머물러 계셨댔죠, 그때. 그리고 아버지 고향은 평양. 그리고 정확하게 하면 평양 상술이에요.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로 실향민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그 중에 한 분이셨죠. 근데 한 번도 고향은 가보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던 모습은 점점 흐릿해져 가지만 아들 이창배 씨는 제2의 고향인 속초에서 부모님이 평생을 바친 이 공간만큼은 오래도록 지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자기 몸 하나를 아끼듯이 그전에는 어머니는 비가 오면은 쭈그리 앉아가지고 걸레가지고 다 닦아고 이랬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사실 힘들어가지고 그냥 뭐 대걸레로 그냥 썩썩 닦고 이러는데 이 하나하나가 코스 하나하나가 아버지 어머니의 피땀이 어려 있는 것이다. 도저히 우리가 우리 집사람도 그래. 어머니 아버지는 철인이라고 이걸 어떻게 다 지키고 이렇게 지켰냐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하나가 다 애취해가죠. 그 예전 분한테는 추억의 명소라서 예전에 우리 추억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 곳이어서 좋다는 얘기가 가장 좋고, 요새 새로운 분들한테는 듣고 좋은 얘기는 참 재밌게 했다. 새로운 게임이다. 자기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게임이다. 이제 그런 새로운 명소로서 좀 기억되는 것이 좀 간 바람이 있죠. 그런 것이. 속초가 높은 어획골을 올리며 수산업의 활기를 띠던 시절, 배를 만드는 조선업 역시 황금기였습니다. 당시 고향인 원산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배목수 최칠봉 씨는
청초 근처 습지를 메우고 조선소를 만들었는데요. 현재는 그의 손자 최윤성 씨가 이곳을 새롭게 단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산조선소라는 이름으로 1952년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문을 연 공간이고요. 2017년까지 저희 아버지께서 운영을 하던 그런 조선소였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이제 저랑 제 아내랑 둘이서 공간을 이제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속초를 떠나기 전까지 계속 공장에서 살았었어요. 조선소 안에 집이 있었어서 공간을 꾸며야 되면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하되 최대한 이 공간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었고, 그리고 이 공간에서 뭔가 배를 만드는 일이 아니더라도 계속 생산적인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공간을 좀 운영하고 있어요. 이대인 아버지 때만 해도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철선과 여객선을 제작하거나 수리하는 조선소로서의 기능을 이어갔지만 조선업의 쇠퇴를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옛 조선소의 모습을 그대로 살린 뮤지엄과 카페입니다. 어릴 때부터 배 만드는 것을 보고 자란 최윤성 씨는 선박 제작과 디자인을 공부해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배 만드는 일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면 안 되겠다. 정말 어느 정도 배 만드는 일을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공간 안에서 꼭 배 만드는 일이 예전 같은 배는 아니어도 아니면 배에 관련된 일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 어렸을 때는 조선소가 거의 쉬는 날이 없었어요. 1년에. 거의 일요일 날도 전화 오면 이제 배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배가 갑자기 밑에가 터져가지고 빨리 육지로 끌어올려야 된다거나 이런 일들도 많고 그래서 거의 1년에 며칠 안 쉬었었어요. 물론 집이 여기긴 했는데 그래서 거의 계속 조선소에서 일하는 모습이 저는 기억이 많이 있죠. 네. 어업의 황금기. 조선소는 쉴 틈이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하지만 조선업의 부흥이 가라앉고 조선소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는데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최윤성 씨는 조선소를 지켜내겠다는 지속 가능한 꿈을 꿨습니다. 아니요, 저는 할아버지는 뵌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한테는 종종 들었어요. 그리고 큰 고모님도 이제 원산에서 태어나셔서 9살인가 10살 때쯤 피난을 이제 오셨던 거고, 아버지는 공장이 이제 문을 열고 그 다음 해에 태어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주로 들었던 건 이제 할머님한테 종종 들었던 기억은 있어요. 뭐 예전에 그 할머니 살아계실 때 이제 지도 있잖아요. 구글 지도 이렇게 보시면서 보여드렸었거든요. 아, 여기가 원산인데 가까이는 못 보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긴 있어요. 그때 당시 할머니께서 그 지도로 보여드렸을 때 좀 어떤 반응을? 뭐 세상 좋아졌다고 하시죠. 근데 잘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어느 동네에 사셨는지 어디쯤인지 정확하게는 잘 못 하시더라고요. 조선소를 세운 할아버지의 고향은 함경남도 남쪽에 있는 원산. 속초와 같은 동해안을 공유하고 있지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원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너무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데 여기서 서울 가는 것보다 가까운데 북한으로 가는 게 속초에서 그게 저희 어렸을 땐 되게 억울한 일이구나. 제 입장에서는 저희 이제 조 부모님, 할머님, 할아버님도 실향민이지만 저희 외갓집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실향민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상가족 찾기 신청을 계속 하셨었는데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한 번도 못 만나셨었어요. 그런 게 저는 어렸을 때 부터 자연스럽게 좀 봐서 그런지 좀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차로 가도 금방인데 제가 뭐 취향민이 아니니까 이해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북한에 있다면 얼마나 같은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지만 자연스럽게 분단의 아픔을 마음에 새기게 된 최윤성 씨. 하지만 조선소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해야겠다는 다짐은 전통 계승이라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순수하게 배를 만들고 싶다는 꿈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글쎄요, 그냥 하나의 그냥 방법? 그냥 이 아닐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필요하다면 새로운 거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보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희가 원하는 게 그런 방향보다는 이 방향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리고 또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자신이 어릴 때부터 뛰어놀았던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재탄생한 공간. 배를 만들고 수리, 해체하던 공간은 박물관으로, 나무를 재련하던 야외 공간은 그대로 살려 개방하자 조선소는 한 해 몇십만 명이 다녀가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머물고 싶은 동네, 로컬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젊은 세대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속초에서 애견샵을 운영하는 김동수 씨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몇 해 전 고향 속초에 정착했는데요. 원래는 속초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를 다 다녔었는데 20대 때 한 5, 6년 정도 이제 타지 생활을 하다가 다시 속초로 돌아오게 됐고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고향이 그리우셨겠구나. 저도 이제 타지 생활을 하다가 그 타지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하다 보니 돌아갈 저는 고향이 있었잖아요. 돌아갈 고향이 있고 거기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있었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그 모습들이 힘들었겠구나, 아쉬웠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다시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안아줄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절실하게 와닿는 순간이었는데요. 짧지만 굵었던 그 경험을 통해 실향의 아픔과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짐작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야? 더 안 갖고 올 거야? 안 갖고 올 거야? 일단은 사실 저도 이제 딱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실향민이고 나는 그 실향민의 자손이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지내거나 막 많이 와닿으면서 생활을 했던 적은 사실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은 많이 희미해지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다시는 갈 수 없는 고향이지만 저한테는 이곳이 고향이기 때문에 이곳의 고향이고 그런 얘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옛날 이야기 아니면은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 뭐 아쉽지만 아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그 문화를 막 지켜나가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고향에 대해서 계속 떠올리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서 많이 희미해지고 있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아바이 마을에 남아있는 실향민 1세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치열했던 아바이들의 삶의 궤적과 실향의 그림 또한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은 흐려지고 결국은 잊혀지게 되는데요. 속초라는 도시의 근간을 이룬 실향민 문화를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초 극단 파란불은 작품 그날 그날에를 통해 실향의 아픔과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절 돌려주실 생각이셨군요. 여기다가 새 집을 지으실 생각이셨군요. 아니다. 속초 출신 또 실향민 출신이신 작가 이반 선생님의 작품이고요. 저희가 실향민의 아픔을 다룬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연극으로 담은 속초 연극이죠. 네. 이게 니기니 참일이야 이게. 일봐야 새벽같이 이게 무슨 짓이니? 네 지금 날 보고 여기서 떠나 살자 이 말이니? 네 아버님. 이 바다와 저 사람들을 두고 아버지 말씀대로라면 여긴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고향에서 제일 가까운 땅이다. 네? 여기가 고향서 제일 가까운 땅이다. 전 아버님과 함께 있어야 되겠어요. 네 좋을 대로 해라. 같이 살다가 떠난다고 해도 내 섭섭하게 생각 안 해야겠다. 아픔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아픔이다. 제일 큰 건 고향에 못 간다는 점이 제가 연기를 하면서도 최고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날은 꼭 온다. 반드시 오고 임한다. 그날은. 이게 제 마지막 대사거든요. 연극에. 그날은 아마 통일이나 아니면 고향에 갈 수 있는 날이겠죠. 그 날을 기다리는 기다림, 그 다음에 못 가는 아픔.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아픔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향민을 생각하면 고향에 못 가는 아픔이 제일 크다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그날은 온다. 꼭 오고 임한다. 실향민의 애환을 위로하고 문화를 전승하기 위해 2016년부터는 실향민 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매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 실향민 공동체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내보이고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을 통해 화합의 길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실향민들은 고향을 잊지 않기 위해 함경남도 도민회, 함경북도 도민회 같은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전국에서도 실향민 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이북 5도 위원회를 조직해 실향민 문화축제와 같은 관련 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실향민 문화의 꽃 속초 사자놀이입니다. 속초에 정착한 북청 출신 실향민에 의해 남한에서 최초로 선보인 것을 계기로 속초만의 특수성을 더한 전통 민속놀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희 속초 사자놀이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31호로서 저희 실향민 1세대 분들 중에 북청 분들이 정월대보름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액을 몰아내고 복을 불러드리는 그런 전통 놀이입니다. 북청 사자놀이를 근간으로 두고 저희가 행해지고 있고요. 그분들이 처음에 와서 속초에 정착하시면서 행했던 놀이를 그대로 저희가 전승 계승 받아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발전을 위한 속초 사자놀이는 길놀이, 꼽새춤,
칼춤, 사자춤과 같은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화려하고 역동적인 춤 사이가 민속악기와 어우러져 민속공연 문화의 백미로 꼽힙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하고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지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우리 3세대, 4세대 그 친구들이 즐길 수 있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넘겨주고 싶습니다. 이북의 문화가 실향민들의 정체성과 합쳐져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자리 잡은 속초 사자놀이. 탄생 과정만으로도 실향민 문화의 정수로 꼽힐 만한데요. 사자놀이를 비롯해 실향민 고유의 생활상이 담긴 문화를 보존하고 기억하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속초사자놀이 같은 경우는 이 실향민 문화, 다시 말해서 북한의 문화로서 아니면 실향민의 문화로서 이거는 반드시 이건 해야 될 사람이라든가 우리 2세대라든가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후에 어떤 이북화의 통일을 위해서라도 더욱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잊혀지지 않으려면 그러면은 우선은 그런 저희처럼 이런 3세대, 4세대 이어져가는 그 실향민 세대들에게 뿌리 찾기라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계속 찾아가게 하고 알게 하고 알려주고 또 그런 옛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 어떻게 해서 남으로 내려오셨는지 어떠한 생활을 하셨었는지 정착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보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좋겠죠. 청호동 아바이 마을을 걷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벽화 골목을 만날 수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담긴 실향민의 삶을 기리고 그들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후손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실향민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만약 들을 수 있다면은 이것을 같이 나와 똑같은 생각으로 그때 얼싸안고 우리가 춤을 덩실덩실 추도록 합시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일주일이면 다시 돌아갈 줄 알았던 70년의 세월.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움은 더욱 또렷해져만 갑니다. 언젠가 고향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은 실향민들이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실향민이라고 했을 때는 좀 어둡다든지 애환, 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많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문화를 바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고향도 아닌 곳에 오셔서 70년을 자리를 잡고 살았다면 그 역동적인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생명력들을 본받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힘, 내일을 준비하는 원동력으로 삼는 그런 계기가 실향민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단한 삶의 경계에서 수없이 흔들리고 휘어졌던 시간들. 하지만 속초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길을 내어 가꾸며 새로운 오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향의 아픔을 넘어 다양한 시도와 노력으로 트렌드를 주도해가고 있는 도시 속초. 강인한 생명력으로 새겨진 70년의 실향민 문화가 세대 간 공감을 이끌어내고 교류의 토양이 되어 평화의 상징이자 화합의 중심지로 뻗어나갈 속초의 내일을 그려봅니다.